했는데 누가 봐도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조금만 파고들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못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뭐 솔직히 전력이 조금 정치권에 실무 일을 좀 했었습니다. 뭐 다른 분야가 아니고 저는 출납 담당에 대해 주로 돈을 만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장부 정리도 하고 숫자에 조금 제가 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배운 도대체 이거 내가 이 숫자를 한번 밝혀보자 생각은 들었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엑셀 같은 걸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고 그랬는데 여기 계신 그 우봉이 아저씨가 엑셀을 해야 나중에 증명이 된다 이래가지고 배합치기로 엑셀을 배워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여기 교수님들이 법적인 문제, QR코드, 뭐 배송 문제 이런 거 다 잘 아시고 있잖아요. 평상 기억종이 다 좋은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제일 진짜 무식한 방법이 뭐냐면 선관위가 자꾸 부정을 하니까 얘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건 자기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숫자 그걸 가지고 제대로 증명을 하자. 그러면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 홈페이지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내가 너네들의 그 어떤 문제를 밝히겠다는 쪽에 그 우봉 아저씨가 그걸 제안을 하셔가지고 많은 우봉이들 뿐만이 아니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뭔가 얘들이 부정이나 조작을 했다면 공식이 있을 거라는 게 환장을 하고 미쳤죠. 다들 한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 이게 중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애들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될 게 나쁜 짓을 하는데 그냥 티나게 하겠습니까? 교묘하게 잘 들키지 않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조금 생각이 위협했고 그 다음에 그 예외적인 상황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완 갤러리라는 DC에 있던 게 지금은 활동을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뿌락치들 중앙선관위가 됐든 중국 쪽이 됐든 어쨌든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사람들을 해박을 놓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행이 될 만하면 계속 다른 마타도를 해가지고 이 어떤 제대로 된 진행이 안 되게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완 갤러리의 외부 세력에서 완 갤러리가 완전 위축이 돼가지고 십자가길 그다음에 또 뭐 글로벌 글정계열이라고 글로벌 정치계열 뭐 이쪽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정계열이라고 미국 정치계열도 지금 활동이 지금 먹힌 상태고 속된 말로 DC에서 남아있는 게 글로벌 뭐 이쪽이 남아있고 아주 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계속 연락되던 분들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 교수님들 계시고 하지만 2020년 10월 달에 프레센타 때 저도 그때 우봉이 대표 격으로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동안 그 연구했던 공식이라는 게 부정선거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실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그거를 추적을 해서 만들었는데 거의 90% 정도 수렴이 되는 결과였는데 만드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조금 위협하다, 조금 어거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트럼프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야 트럼프가 뭐 이쪽에 뭐 있으니까 결국 밝히지 않겠다. 트럼프조차도 그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세다는 현역 미국 대통령이 속된 말로 부정선거에 뒤통수 맞고 뻗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규명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위축이 됐습니다. 야 미국 대통령도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걸 바꾸겠느냐. 법원에서는 다 무시하고 국회의원도 뭐 이준석이든 누구든 정치인들이 다 무시하고 언론도 한 줄도 안 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선일보든 아는 필진들이 있어갖고 제가 했던 뭐 공식이고 뭐 자료를 보내주면 평소에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전부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국회의원들한테도 보냈고요. 저 개인적으로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뭐 막역한 국회의원도 많고 했는데도 일체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야기 자체를 안 하는 그래서 제가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낙선된 게 어떤 의미에서는 실망감도 줬지만 한편으로 희망을 준 게 그동안은 우리가 우봉 아저씨도 그렇고 표를 보탰을 것이다. 이렇게 표가 차이가 나는 사실 한 15%에서 20% 정도 보탠 게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표를 뺏어와서 자기 표에 더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도미니언이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도미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다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뭐 아까 정진석 지역구에 하듯이 표를 이렇게 갖고 오는 그런 방식을 대입을 해서 넣으니까 말씀드렸던 공식의 정확도가 90%가 아니고 97%, 98% 거의 이제 비슷한 결과치가 나오는 걸 보고는 아 우리나라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설계했던 사람들이 절대 쉽게 하지 않았구나. 1+1 방식으로
일단 기본으로 몇 퍼센트를 보태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 표, 다른 표는 아닙니다. 제일 1당과 2당이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표입니다. 4.15 총선 때. 그 표를 자기 민주당 표에 갖다 줍니다. 여기에 254개 선거 중에 다 한 게 아닙니다. 153군데만 하고 100군데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광주나 호남, 대구, 경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표를 뺏어올려도 뺏어올 표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장난을 안 치면 다른 지역하고 이게 당이라고 사전이 다르게 나오는데 자기들은 똑같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태는 작업은 똑같이 하고 뺏어오는 작업을 안 했다는 거. 그런 식으로 1+1을 해놓으니까 일반인들이 찾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갖고 저는 뭐 공식이다 이제 제 나름대로 의문이 해소되니까 굳이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부정선거가 어떻고 공식이 어떻고 하면 또라이 취급받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입을 닫고 있었어요.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 똑똑한 국회의원이나 언론인들도 아무도 이야기하고 교수님들도 입을 닫고 있는데 근데 제 지인 중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뭐 고등학교밖에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도 훌륭하지만 그 친구가 저를 이제 오랫동안 알다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제가 이제 필명이 솔선인데 솔선님이 말하는 거 보면 이게 뭐 있긴 있대요. 이 정도 확신을 하면 만약에 공식이 있다면 예측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측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4월 7일 그 당시에 박영선하고 누구죠? 오세훈 씨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막 가지고 당일 투표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해갖고 제가 아는 지인 5명 그게 교수님도 있고 조선일보 출신 기자도 있고 지인들한테 미리 메일로 보냈어요. 개표하기 전에 이렇게 될 것이 되는데 거짓말하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은 있구나. 근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될까 안 될까 고민했는데 제가 볼 때 도미를 쓸 수 없다. 이거는 분명히 보태는 것만 할 거라 해서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한 수치대로 나왔고 지금 대통령이 윤 대통령은 굉장히 업돼가지고 자기가 10%에서 15% 이겼다고 막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9.99% 이겼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쟤네들도 우상훈이 유시민이 떠들기를 자기들이 한 1% 2% 이길 거다라는 식으로 떠들었습니다. 갤럽을 비롯한 모든 조사가 4%에서 7% 지는데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한 8% 9% 장난쳐가지고 한 1, 2% 왜? 2014년 이후로 자기들이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사전투표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4.15 총선은 너무 심하게 했거든요. 누가 봐도 바보가 아닌다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안전하게 자기들 딴에 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소쿠리 투표를 해가지고 막 그게 불키고 그다음에 부천이고 뭐 내가 시민들이 막 그 투표함을 막 막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작업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그 잠재되어 있던 보수 진영의 표들이 윤석열 씨한테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한 몇십만 표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오버슈팅이 된 거예요. 한 180만 표면 이길다 생각했는데 한 200만 표 늦게 나오니까 거꾸로 몇십만 표를 지는 결과가 나온 거죠. 거기에 대한 분석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는 이유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부정선거고 뭐고 이제 뭐 정보가 있으니까 자기가 조사를 하겠지 이랬는데 사실 얄미웠어요. DC에 무슨 글을 썼냐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몇 년 내로 딜레마에 올 것이다. 의석수를 봐서는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수에 밀려서 뭘 대통령답게 못하니까 바지 사장으로 그냥 명목으로 그냥 대통령이다 하고 할 수도 있고 정말 자기가 권력자로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 하면 고민하는 시점이 온다. 그때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무기가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것밖에 없다.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나는 걱정된다 하고 저는 글을 삭제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신변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타깃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이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제 글 추정하는 느낌에서 조심을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윤석열 씨가 뭐 사전투표 독려를 해요. 요즘 야당 애들이 막 그거 하고 쉽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들어와 너네들 한 장난 쳐봐. 내가 한 방에 조져줄게. 약간 지금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처음에는 원망을 했었는데 이 미련탱이가 술이나 퍼마시고 막노라 엉성이나 받아주고 정말 얄미웠어요. 막 속상하고 욕은 안 해도 속으로 대통령 됐으면 저렇게 자기 아버지가 동기학교 전공 아닙니까? 알 것 다 알만한 사람이 저렇게 답답한 소리를 할 수 있나 하고 실망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초대형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뭐 계엄을 한 게 사고가 아니고
그것도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부정선거를 덮어놓고 있었는데 왜? 내가 뭐 굳이 뭐 해. 22대 선거 결과를 보니까 192석을 보고 난 쇼크를 먹었어요. 확인은 안 했지만 이거 엄청나게 장난쳤구나. 근데 굳이 그걸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뭐 교수님이고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다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뭐 마땅찮아도 자기들이 똑똑하니까 이랬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설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변에 요번에 서울지방법원에 그 데모하고 요번에 몇십 명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근처에 살다 보니까 사흘을 가다 낮에 갔었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물리학과 전공 대학원생이 이야기가 잘 돼요. 제 사무실까지 와갖고 제가 엑셀을 작업한 걸 보더만 눈이 둥그레지면서 이걸 왜 발표를 안 하느냐. 이걸 알리면 세상이 바뀐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래프 작업을 해주더라고요. 그 그래프 제가 갖고 있는 이건데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방에 같이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미국의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공식과 그 데이터를 보내달라더라고요. 보내주니까 자기가 정치학 전공 중에서도 정치 통계 쪽입니다. 정확하게. 이 양반이 보고 이거는 공식이 확실하다. 그래서 거꾸로 제가 했던 방식 말고 저는 이제 사전 투표율을 당일 득표율하고 비슷한 걸 찾아내는 쪽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당일 득표를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 득표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이 복원해봐라요. 똑같이 나와요. 거기서 일단 이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 공식 확실하다 확신을 했고 그 다음 단계에 민경욱이라는 그 전 의원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민경욱이라는 사람이 잘 됐든 못됐든 부정선거 투쟁하는 데서는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그분이 뭐 많은 교수님들도 만나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부정선거 공식이라는 게 어떤 매력이 있냐면 다른 거는 설명이 필요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딱 숫자가 똑같이 나오면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제일 쉽게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여기 교수님들 좋은 이야기 한 걸 뭐 A웹이 어떻고 뭐 김상기억종이 어떻고 설명하려면 어렵잖아요. 내부터가 이거 잘 100%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숫자는 숫자 딱 보여주고 야 엑셀 찍어봐라 똑같이 나온다. 그거는 가장 숫자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내가 힘들어도 찾고자 했던 거고요. 그 단계에서 민경욱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제 사무실로 왔었어요. 그게 한 보름 전, 한 달 전입니다. 1월 달에 왔는데 5시간을 미국에서 온 교수님하고 토론을 했어요. 이 공식이 만약에 민경욱 의원이 개인적인 아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공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히든 카드인데 맞기만 하면 이거를 찾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했는데 다 허당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키를 치면 맞는 키가 필요한데 열쇠 꾸러미 50개 갖고 문 따는 게 뭐가 힘드냐는 거예요. 키 하나로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공식이라는 게 복잡하면 이게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장난치는 애들도 절대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되 남들이 눈치 못 채게 할 겁니다. 그게 제가 발상의 전화를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찾자가 아니고 내가 조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열쇠가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경욱 의원하고 5시간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상황에서 공식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아까 말씀한 허병기 교수고 이런 분들한테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이 공식이 유효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정은 했는데 마지막 숙제를 주더라고요. 제가 22대를 안 했댔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 만약에 엄청나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다른 공식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내 공식이 무너지는 것도 무섭고 또 만약에 맞아도 걱정이고 했는데 자료가 없었는데 그 자료를 민경욱 의원이 저를 줬어요. 그래서 구정 연휴 때 한 하루 이틀 달라 이랬는데 죄송하게도 딱 2시간 만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다만 주된 변수,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건 똑같은데 1%를 보탰냐 3%를 보탰냐가 21대와 22대가 다른 점이고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민경욱 의원이 다시 와서 또 4시간 토론을 했어요. 결론이 뭐냐면 이건 엄청난데 이거를 이제 그냥 하지 말고 제대로 터뜨리자. 그래서 저보다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있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걸 준비 중에 여기 우봉 아저씨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요를 와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죄송하게 또 급하게 와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어디 진실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힘은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도
하나의 어떤 보탬이 되는 쪽이라고 믿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한 풀 버전을 오픈해가지고 어떤 그 여론이랄까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 마이크 네 고생 많으셨. 잠깐만요. 저 마이크.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뒤에서 이렇게 음으로 다 애써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부정선거가 다 밝혀졌죠. 사법부에서 하지 않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연합회에서 회장님이시죠? 네, 회장님이 좀 안내 사항도 있고 한 말씀 하실 일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듣고 잠깐만요. 먼저. 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 5구 대선 때부터 정말 5월 10일 날 사기 대선 운동본부에서 나왔던 분들하고 우리 유튜버들이 몇 분이 가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부정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을 하고 유튜브로 그래서 이제 4.15 총선 때는 우리 우봉이 아저씨도 계시지만 완갤러리에서 그날 4월 9일 날 밤에 새벽에 39대 63이라는 숫자를 보고 제가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 완갤러리에서 우봉이들이 올렸던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날 그 다음 날인가 뭐 바실리아가 방송을 했죠. 자기가 한 것처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그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완갤러리 그 우봉이들이 블랙 시위를 하고 그날부터 1년 동안 제가 강남역 4번 출구에서 우리 유튜브들하고 매일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집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아무리 거기서 떠들고 뭐 하고 5구 대선 때부터 4.15 총선까지 그 대법원에 소송하고 해도 매번 기각하예요. 어제 보셨잖아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얘기가 국회 측이 뭐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는데 왜 그걸 끄집어내느냐고 그러죠.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느냐고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우리가 유튜브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노태학 집 앞에서 노태학 사퇴하라 이걸 방송을 해가 그날 유튜브들이 전부 계정이 다 폭파됐습니다. 노태학 자체 이름이 혐오거든요. 혐오 아니에요. 근데 제목이 혐오로 우리가 영상 다 삭제되고 계정 폭파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날 두 번 15만 구독자 2개를 가지고 있던 게 다 폭파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뭐 도저히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이랬는데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는 우리 회원들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방법은 눈으로 확인하자. 내가 우리 회원들을 믿겠다. 그래서 몇 분들한테 들어가서 스톱워치하고 발해전자를 좀 서라. 서가면서 방송을 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해라. 만약에 화장실 갈 급한 일이 생기면 옆에 분한테 꼭 부탁을 해라. 그래서 오전 하는 분, 오후 하는 분 해서 세 분이 한 몇 분이 갔는데 세 분이 얘기가 뭐냐면은 끝나고 나서 선관위에서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면은 800표입니다. 이러니까 선관위에서 850표로 당신도 몇 표냐니까 850표 한 군데서는 50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100표. 세 군데가 딱 차이가 50표에서 100표가 차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회원들을 눈 뜨고 딱 투표하면 손에 딱 넣는 게 그거 하나 딱 체크하는데 그게 제일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믿어야지. 누굴 믿겠습니까? 아이고 50표, 100표 차이 나는데 항의할 거 아닙니까? 우리 자기들이 맞답니다. 그러면은 이건 눈 뜨고 병신 만드는 거예요. 눈 뜬 장님 만든 거예요. 우리를. 한 군데 같으면 제가 그래 잘못했구나 이런데 세 군데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알고도 나중에 여러 사례들 보니까 몇 군데서 수도고치로 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도
한두 분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50표 100표 차이 났다. 그게 몇 프로냐? 5% 100%입니다. 5% 100%가 이번에 당락의 기초점 지역에서는 다 떨어졌거든요. 국민이.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부정이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었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사례로 다 부정 사례들을 가지고 다 몇 년 동안 지금 우리가 전부 정보를 제시하는데 그 정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끝나고 나서 아까 얘기하셨던 분이 우한갤러리에 계셨던 분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저걸 못 밝히느냐. 근데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저도 다 방송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부정선거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우리 엄마들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걸 끄집어내면은 망한다는 탄핵당한다. 저 1년 전부터 4월 10일 이후부터 저 방송에서 그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결국 이런 사태가 있거든요. 왜? 예수님도 못 밝혀요. 이미 부정이 된 투표 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들이 안 밝혀줍니다. 밝혀주질 않아요. 이번에 어제 보셨잖아요. 다 끝난 거라고. 안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우리가 느낀 거는 우리 회원들이 확인한 거 눈으로 스톱워치로 투표에 딱 손 넣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50표 100표 차이 났다는 건 확실하다. 내가 우리 회원들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그 부정투표로서는 힘들 것 같아. 비관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선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럼 투표는 대만처럼 현장에서 개표하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유튜브 연합회 회장님이시고요. 많이 생각이 납니다. 강남역에서 꾸준히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가요, 대실이 5시까지고요. 정리도 해야 돼서 잠깐만요. 그 질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발제하신 분들한테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1분만 제안 좀 할게요. 제가 많은 저도 부정선거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 왔는데 모든 부정선거에 가보면 부정선거 증거를 제시하는 데만 이게 집중이 돼 있는데 우리가 밥상을 차리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상 차리는 일만 하지 밥을 먹는 일은 안 해요. 그럼 우리가 부정선거를 갖다가 저는 지금 부정선거 규명위원회라는 회원으로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걷고 말씀하시죠. 제가 12월 3일 개헌경 전에는 부정선거를 갖고 가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무시를 하는데 지금 그 이후는 이 팻말을 들고 가면요 사람들이 되게 호응을 하고 더 욕 던져줘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 맨날 우리가 밥상만 차리지 말고 뷔페처럼 이걸 갖다 먹자는 거. 우리가 어디 다음에 한번 이런 세미나를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그런 세미나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우봉희 선생님이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제 자랑도 안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결한 노른자가 빠진 상태에서 흰자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정말 부셔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우리 하신 부분에 또 세미나 아까 하신 부분에 이 부분을 우리 변호인단에 좀 보내서 이게 헌재 인용이 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전자투표에 대한 보안성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보면 인증번호에 의해서 전부 다 지금 오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자투표가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부정선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까 현장도 아까 바로 개표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아까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 이렇게 해왔다. 나 잘했다. 어쩌라고. 그래서 좀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짧게 얘기하시고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말을 좀 많이 들어서
우리 좀 할 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시고 요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맞는 대책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셀피법 금지를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새끼들 때려잡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요 부정선거 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하고 얘기할 거지만 선거법 150조에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 순위에서 그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헌법소원 내기 위해서 저 변호사님께서 오늘 또 보시고 오늘 변호사님 만나러 왔는데 좀 이런 것도 해서 이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저는 원래 이게 이런 데 나오고 유튜브에 나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블랙 시위를 할 때도 저는 늘 뒤에 있었고 한 번도 안 나선 사람입니다. 오늘 왜 나왔냐? 헌재 그 심판 심리 과정이 답답해서. 그래갖고 처음에 그 국정원과 선관위가 국정원과 감사원이 밝힌 내용들은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놨어요. 풀 버전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헌재에다 내라고. 오늘 발표한 내용도 우리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내고 또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고 거기서 업그레이드해서 더 해라. 네? 이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바로 많이 알리고 그런 과정 때문에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부정선거 사실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뻔하잖아요. 아주 뻔한 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전투표인 명부를 제출하면 되죠. 근데 그거 안 제출하고 그냥 끝내 계기고, 이게 그러니까 위가 꼭 준공식이에요. 준공식으로 뻔한 거짓말을 그냥 가로막고, 그게 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내 생각에 쟤네들이 불법적인 그런 힘으로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말이죠,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다 간첩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쉽게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자체를,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파가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우파인데 부정선거 아니야. 이거는 다 사꾸라고, 다 나쁜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오히려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는 없고요. 부정선거 이제 웬만하면 다 알죠. 지금 뭐예요? 많이 알리고 투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책이 이게 대책이에요. 그러면 대책이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고하셨고요. 지금 잠깐만요.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제가 한번 1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대책이 뭐냐면, 대책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다 밝혔고 여러분도 알고, 알만한 적도 알고 다 압니다. 그리고 적들은 헌재에서도 법원에서도 불법으로, 위법으로, 탈법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몰아내면 되죠. 순환과 방법을 제가 유튜브로 다 전국 전파되는데 어떻게 몰아낼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단계는 지난 겁니다. 뭐 밝히고 규명하고 이런 단계는요, 뭘 더 밝히냔 말이에요. 다 아는 얘기를. 그리고 싸우는 방법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싸우면 좋겠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숨을 버리세요. 예, 선생님.